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시는 두 분이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영인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쉽게도 현 구간 개장 고점보다는 지수 자체는 살짝 좀 둔화가 되고 있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지난주 검은 월요일에 시가는 회복을 한 오전장의 흐름입니다. 꼬박 일주일이 걸린 것 같아서 회복의 시기가 너무 더디다. 우리 국내 증시만 왜 이럴까라는 고민이 많았던 지난주인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장 진단부터 좀 해볼게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증시잖아요. 네네. 이번 주에 휴장도 있고 미국 CPI, 뭐 옵션 만기일 등 이슈가 있는데요. 어떻게 예측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혹시 뭐 변동성을 예측해야 됩니까? 저는 일단 단기 바닥은 확인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주요 미증시에서 이벤트가 뭐 PPI, CPI 소매 판매 등의 좀 대거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이벤트분들이 결국 이제 단기 변동성을 확대를 시킬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가 좀 밑꼬리를 달고 좀 강하게 반등해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일부 단기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 엔캐리 우려도 일단 일부 지금 완화가 되면서 미증시도 어느 정도 안도감에 들면서 상승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저점을 조금 더 잡고 나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좀 과대 낙폭이 나왔던 부분대가 좀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해리스 트레이딩,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 지금 해리스 트레이딩 쪽에 대한 지지율이 좀 상승해주면서 그에 따른 지금 2차 전지, 뭐 신재생, 대마,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 밸류에 있는 부분들에서 있어서도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이 좀 대거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시장 증시 상승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반도체 쪽에 또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부 이제 상반기 때 좀 주도를 했던 섹터들의 순환매가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도 PBR 1배 수준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부 이제 저평가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의 좀 반발 매수세라든지 기관의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군들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좀 단기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기에 저도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분할 매수로 조금씩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진욱 본부장은 요즘 시장이 바닥은 잦았다. 네네. 하지만 분할적으로 매수에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오늘의 반등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자, 이재규 대표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급락이 한번 있었죠. 예. 혹 전문가들은 이제 급락은 끝났다. 아니면 혹자는 아니다. 한 번 더 남았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일단 급락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엔화가 좀씩 강세로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윗꼬리를 조금씩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수가 우상향을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선물 쪽과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잡히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조금 들었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일단 나올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금 확보를 좀 해서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조금씩 옮겨가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이런 표현이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다가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부터 지수가 반등을 조금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10%에서 20% 정도의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보다는 하반기 때는 좀 작은 소테마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을 10%에서 20% 정도라도 좀 확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급락 전부터 현금화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던 이재규 대표의 의견입니다. 이를 잘 따라왔다면 지난주의 흐름도 좀 거뜬히 넘긴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조언도 저희가 좀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급락 전부터 저희가 유난히도 눈여겨봤던 쪽이 반도체고요. 급락에 한 방을 제대로 맞은 쪽도 반도체입니다.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하이닉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낙폭이 컸던 만큼 20만 원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어서 최준호 본부장님의 의견 좀 더해주시죠. 지난주 월요일에 이렇게 빠질 때 매수해야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선구자처럼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지금 바닥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이 대만 쪽의 수출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해주면서 반대로 또 메모리 업황까지도 지금 사이클이 돌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 상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고도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다만 최근에 좀 반도체가 좀 강하게 밀렸던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지수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상반기 때 주도했던 섹터에 좀 집중적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게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주요 이제 HBM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좀 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효과가 좀 컸던 부분들이고. 다만 최근에 미증시 쪽에 좀 안도감의 상승 랠리가 들어와주면서 엔비디아 역시도 다시 반등 기조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상반기 때 좀 어느 정도 일부 매물이 나갔던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주도주 쪽으로 좀 매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도 일단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는 부분들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한 더욱더 기대감, 이런 높은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일이 좀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쪽이 좀 반사수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좀 버린 상황이죠. 시간을 버린 상황에서 실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3E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반사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TC 본덕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랑 거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아마 이제 시간이 저는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TC 본덕 쪽 관련해서는 한미반도체랑 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라는 무기와 또 삼성전자에 대한 무기라는 부분들을 확보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밸류업이 계속 좀 멀티플이 상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제 가대납폭이 나왔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좋아지는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단기 납폭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단기 납폭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보통 이런 주도주들이 단기 납폭이 강하게 나오면은 V자 반동도 강하게 좀 들어와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지금 라인에서는 충분하게 바닥에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그래도 충분히 20만 원대까지는 회복은 빠르게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진영 본부장이 사실 SK하이닉스는 꽤 좋게 보셨던 시간이 꽤 긴데 오늘 한미반도체는 시세가 좀 분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분출하는 시세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저도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TC 본덧 쪽에 대한 부분들은 밸류업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 아직까지 거래는 안 하고 있지만 과연 이 한미반도체랑 거래를 안 하는 부분들을 TC 본더를 과연 누구한테 충족을 시킬 것이냐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뭐 여전히 지금 국내에선 TC 본더 쪽은 좀 한미반도체가 좀 굉장히 많은 점유를 잡고 있는 상황들은 거짓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프로토콜을 요청을 하는 부분들을 삼성전자도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에 따른 양산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제품의 수요도 삼성전자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를 과연
손을 안 잡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저는 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문점들을 좀 바탕으로 볼 때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도 좀 가대 낙폭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장기평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한미반도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만 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랑 저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한미반도체도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지만 지금도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조언 들어봤고요. 이재규 대표의 반도체 투자 포인트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대표주도 오르지만 뭐 HBM 말할 것도 없고요.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피, CXL, 낸드 다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화면에다가 SK하이닉스를 좀 띄워놨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난주에 굉장히 단기적인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요 19만 원대에서 18만 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 14일 날 만들어놨었던 고점이 19만 6천 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반도체를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반등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부 현금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에 대한 기대감들, 저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대해서 과거에는 100점 중에서 100점, 90점을 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60점 정도로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도 뭐 제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여기서 V자 반등 아주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그래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이 부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앵커님께서 이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모멘텀들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서 그 시기까지 주가 자체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저는 단기 반등에 따른 뭐 차익 매물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엔화 강세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만큼 강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이 지수 플레이보다는 업종이나 종목별 플레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규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수는 살짝 박스권에 갇힐 수 있겠지만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업종별, 섹터별로의 순환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월요일이니까요. 한 주간의 전략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먼저 최진욱 본부장의 전략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저점은 확인되었다. 네네. 그럼 지금 현금을 다 소진하고 사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금을 한 번에 다 소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주초에 좀 방송 초반에 좀 말씀해드렸다시피 지금은 분할 매수 전략이 저는 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 상황에서 밑꼬리를 달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인 바닥이 잡았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일부 이제 과대납폭이 지수 쪽에서 좀 나와주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신용도도 지금 급감을 했던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지수 상승에는 굉장히 견조한 좀 어느 정도 좀 벗겨질 만한 부분들은 좀 벗겨졌을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요 이제 이벤트들이 좀 미증시 쪽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갈 만한 그런 충격을 주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오히려 이제 V자 반등까지 저도 좀 힘들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과대 납폭에 대비해서 V자 반등은 다소 힘들긴 하겠지만.
있지만 일부 이렇게 좀 가대 낙폭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추세 방향들이 이어질 때는 좀 횡보로 쉬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박스의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은 네.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있을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저는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전에 푸트에 대한 부분들의 다변화 현상들이 못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또다시 푸트를 좀 재변경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증시가 좀 쉬어가는 이 길목 안에서는 내가 충분하게 분할 매수로 좀 공략을 해가지고 추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그 시점들이 들어와 줄 때는 저는 수익을 또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시장 벗어나지 말고 계속 있자. 지난주 이 급락의 월요일에도 해주신 조언이었어요. 결국 또 회복을 하고 있는 일주일의 흐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규 대표님은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선택과 집중의 시기. 사실 뭐 주식 투자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상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와 연동이 되는 종목군들의 변동성, 그러니까 반도체의 변동성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오늘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월요일에 굉장히 큰 급락이 나온 이후에 먼저 반등을 한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같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의료 AI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미용기기 쪽에 대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소테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도체가 큰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작은 업종이나 섹터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쨌든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한번 밀렸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간 조정을 받을 때에는 좀 작은 종목군들이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의 전략 한마디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주말 사이에 제가 이 뉴스 때문에 계속 이제 외우다시피 진짜 이러다 전기차 사면 안 되겠다. 상당히 화제 이슈가 있었는데 자,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오늘 또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 2차 전지주 오늘 이 관점에서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팻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이 좀 갈렸는데요. 알렸어요. 안 산다라는 게 약간 컨센서스일 수 있으니까 자, 먼저 이재규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화재가 난다고 하고 이렇다면 전기차의 생산 것들이 전부 다 이연되고 지연된다라고 하면 뭔가 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저도 많이 우려를 했고 제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전기차 좀 나중에 사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주가 흐름상으로는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투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바닥이 다시 한번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이 화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1만 대당 한 건 정도가 화재 발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연기관차보다는 오히려 좀 낫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벤츠 쪽에서 화재가 났었던 그 배터리가 중국계 배터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질 경우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 이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혹은 전기차 쪽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뭐가 있을까? 지금 이제 뭐 배터리 기업들도 그렇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그렇고요, 뭐 관련해서 투자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 투자를 좀 늦추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업계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8월 5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폭락 나왔을 때 장 초반에 좀 버텨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 밀리긴 했지만 그때의 저점
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은 트레이딩의 관점도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노브로서도 저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렸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겠다라는 2차전지 이재규 대표의 의견. 근데 최진욱 본부장님은 안 산답니다. 자, 반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상저하고를 예상했던 2차전지인데 하반기 들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네네.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또 발목을 잡았던 트럼프가 촉발시켰던 네네. IRA 법안 관련한 우려. 이게 해리스 쪽으로 기울면서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거든요. 네네. 보수적으로 보신 이유는요? 일단 저는 중국산 이제 그 배터리 화재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 이게 중국산 배터리 쪽에 써가지고 화재가 났다고 해도 구매자들의 심리도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쪽에 대한 화재 부분들이 지금 한 건만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잊혀질 쯤 하면 항상 배터리 화재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계에서도 차량을 판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마인드 부분들이 바뀌지가 않는 시점에서는 그에 따른 구매 탄력도도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대로 리튬가 역시도 지금 반등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도 맞고,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2차전지 쪽에 반발 매수가 지금 들어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트럼프 쪽보다도 지금 해리스 쪽에 대한 지지율이 좀 상승을 해주면서 그에 따라 2차전지의 반사수혜 부분들에 물론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는 부분들이 언제 또 뒤바뀔지는 또 모르는 부분들이고, 결국 이제 미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최근에 콩콜에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 없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오히려 이번 콩콜 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양극재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예상을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캐파 확장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캐파 확장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은 부양을 이뤄냈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가가 부양이 나와주려고 하게 되면 실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실적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주가가 탄력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정도 지금 악재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옴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이 많이 안 빠진다고 지금이 바닥이다 싶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관점, 뭐 그것도 물론 저는 그렇게 좀 비판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반등이 나와주기에는 다소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가득 담고 있는 제약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난주 월요일 하락장에서 이재규 대표가 관심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편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흔들리는 시장에서 피는 꽃처럼 제약바이오가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호적인 이슈가 많아요. 일라이딜리가 탑픽으로 꼽히면서 비만 치료제도 좋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확산되고 확대되는 분위기가 관련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말할 것도 없고요. 산다 안 산다의 의견은 근데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은 매수하겠다. 제약바이오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재규 대표 의견부터 받아봐도 될까요? 제약바이오 좀 종류별로 포트에 담아보면 어떨까? 요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요즘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랑 지지난주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밀렸을 때 시장에 대한 분석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수급적인 꼬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뭐 경기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거의 다 청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100%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확실한 부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부분이 뭐냐면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없게 지나왔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 후반쯤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바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었고 지난주에 건설주들도 올라왔거든요.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의 포커스를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야 뭐 바야흐로 금리 인하 또 대선에 대한 공통분모로서의 수혜주인데 자, 최진욱 본부장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 키트루다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의료 AI가 오늘 좀 강세네요. 네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의료 AI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AI가 좀 접목된 의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AI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연결고리를 이어지게 되면은 의료 AI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반기 때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의료 AI 쪽이 상승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실질적인 좀 어느 정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익률이 계속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료 AI 쪽을 좀 접근을 좀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국내는 아직까지 병원 쪽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부터 시작을 해서 병원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에 대한 부분들의 도입이 좀 늦춰질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다수 의료 AI 쪽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부분들 상당 부분 많은 상황이죠.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FDA 승인을 받은 대거 의료 로봇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국내 쪽에 대한 판매 채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해외 쪽의 판매 채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이 좀 접근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바이오 쪽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의료 AI까지도 같이 투심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됐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혹시 가는 종목에 더 간다라고 봐야 될지요, 대표님? 아니면 차익 실현의 기회가 지금 상승해서 있어야 될까요? 일단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 테마성이 좀 더 강하지 네.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테마와 관련돼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라든지 앞으로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약바이오 쪽에서 소외됐었던 뭐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녹십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 테마성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정리 그리고 네. 나머지 좀 다른 제약바이오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 빠르게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 섹터가 올 한 해 좀 부쩍부쩍 하는데 자, 신재생 에너지는 두 전문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먼저 최진욱 본부장한테 좀 여쭐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 테마이긴 한데 네네. 주말 사이에 또 해프닝 이슈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진 네네네. 관련돼서 뭔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일본의 지진이나 신재생을 엮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에 대한 트레이딩 쪽으로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뭐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 대한 뭐 정치 구도가 좀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금들의 쏠림만 놓고 보면은 해리스 쪽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그만큼 지지율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진에 대한 뭐 여파 이런 불안감을 인해서 신재생 쪽이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확충 부분들을 기대를 할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분명히 둘 수밖에 없는 섹터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잡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신재생이 뭐 원자력처럼 어느 정도 성장률이 낮은 그런 섹터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신재생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가 충분하게 저는 저점 분할 매수를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재규 대표님도 일단
일단 매수 의견인데요. CS윈드가 지난주에 흑자 전환으로 실적 증명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또 한화솔루션은 적자 누적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네. 보시는 종목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테마성에 있다 보니까 그거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지금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 바이오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 쪽이라든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CS윈드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CS윈드 흑자 전환까지 되면서 2024년도 5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CS윈드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그래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거기에서 지수가 올라가기엔 저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 업종별 접근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순서로 두 전문가 오늘의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최진욱 본부장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욱 본부장이 갖고 온 공략주는 이번 주에 또 화장품주 실적도 있으니까 네네. 만용공장이네요. 네네. 일단 저는 이번 주 화장품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화장품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준다고 하게 되면은 만용공장 같은 경우 상반기 때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른 화장품 기업들 대비해서 오늘 뭐 성적이 좋지 못했다거나 뭐 기업의 밸류가 좀 낮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해외 판매 채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투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에서도 계속해서 일회성 비용들을 소진했던 부분들의 효과가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드럭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미 많은 제품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중국이 지금 대형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도 마케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상저하고 패턴 흐름들이 만유공장 쪽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이재규 대표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휴메딕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메딕스 지난 7월 29일 날 말씀드렸었거든요. 당시 이제 목표가를 37,000원, 뭐 38,000원 이 정도 가격대로 잡아드렸는데 최근 이 보톡스와 필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율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군들보다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필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강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36,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만 접근을 하시고요. 네. 목표가는 41,500원, 손절가는 32,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재규 대표와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 오전장의 흐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봐야겠죠.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